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자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관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속내를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갑자기 그것도 90일건이지만 145%에서 30%로 내리고요. 중국도 대부분 상품 관세를 10%로 낮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 팽팽했던 긴장감을 생각하면 뭐랄까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죠. 시장에서는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시장 반응도 엄청났던 거고요. 네, 즉각적이었죠. S&P 500이 3% 넘게 오르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은 4%나 급등했어요. 이러면서 다시 강세장에 진입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뭐 1000포인트 넘게 뛰었으니까요. 특히 그동안 좀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들 이게 5.7%나 급등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반응인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열광한 이유, 그게 단순히 관세이나 그 자체만은 아니겠죠.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핵심에는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안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관세 전쟁 그리고 그게 불러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일단 그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채권이나 금값은 좀 떨어지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확 몰린 거죠. 달러 가치도 뛰었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이면에 투자자들의 기존 포지션도 좀 작용했다는 분석이에요. 많은 대형 투자자들이 사실 그동안 좀 방어적이었거든요. 뭐 달러 매도나 변동성 매수, 또 연준이 금리를 여러 번 내릴 거다 이런 데 베팅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가 이런 포지션을 급하게 청산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 반등폭을 더 키웠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기존 베팅을 급하게 걷어들이면서 오히려 상승세에 불을 지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LPP 파이낸셜의 제프 부크빈더 같은 분은 아무도 이렇게 낮은 관세율 예상 못했다고 놀라워했지만 또 밀러 타박의 맷 말리처럼 이게 기업 이익을 진짜로 돌려세울 만큼 강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리톨즈 벨스 매니지먼트의 켈리 콕스 같은 경우는 이걸 일시적인 무역금지 해제 같다고 비유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율 자체가 뭐 30%, 10%로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기업들이 이걸 보고 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바꾸거나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니까 교역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 전략 수정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짜 합의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좀 적응하고 비상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다는 점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일시적 휴전이라는 성격을 정확히 봐야겠네요. 그럼 이게 좀 더 지속적인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할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팀 분석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단순히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추가로 연준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어야 하고요. 동시에 경기 침체 신호는 없는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 이게 보통 장기 성장 둔화나 물가 안정을 시장이 예상할 때 나타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진짜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한 거죠. 연준 이야기가 나왔네요. 연준 인사들은 이번 관세 인하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관세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게 연준 쪽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에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세가 인하됐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런 무역 장벽 자체가 어쨌든 비용을 증가시켜서 물가를 자극하고 또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번 발표 이후에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거시적인 상황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런 와중에 개별 기업들 소식도 있었죠.
특히 그 소프트뱅크 소식은 이번 무역 문제랑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 자금 조달 계획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배경에 바로 이 관세 문제 같은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위험 부담이 커진 게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네요. 그렇죠. 이런 무역 긴장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경쟁약품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거나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를 인수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있었고요. 각자 또 갈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예상치 못한 휴전 소식에 일단 크게 안도했지만 그 이면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게 일시적인 봉합일 수 있다는 점이죠. 90일이라는 명확한 시한이 있고요. 이게 과연 항구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 시간 벌기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앞으로 무역 정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정책 결정이라는 이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제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안개 속 같은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안도감에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하면 이 눈앞의 기회를 잘 포착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글로벌 무역 관계의 장기적인 불확실성에는 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전략이 무엇이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